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이산아입니다. 지난달 31일이죠. 설날 당일 여수 앞바다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초기에 유출된 기름량이 800리터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16만 4천 리터의 원유와 또 유해물질인 나프타까지 쏟아져 나왔습니다. 방제 작업의 규모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정보인 유출량이 사고가 발생하고 나흘 만에 정확히 밝혀지면서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 거센데요. 오늘 뉴스 속 날씨에서 여수기름 유출 사고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양희원영 처장 나와 계십니다. 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사고의 정황부터 좀 짚어주시죠. 유조선이 싱가포르 국적인데요. 한 네. 16만 톤급의 유조선이 이름이 이제 유이산호라는 유조선이고요. 그게 지난달 31일 우리로 치면 설날이죠. 네. 오전에 여수 낙포동 낙포각 원유 2부두에 이제 접안을 하는 와중에 9시 한 35분 정도 돼서 GS 칼텍스의 송유관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네. 송유관 3개가 파손이 되면서 원유가 바다에 이제 쏟아진 겁니다. 네. 사고 신고는 이제 38분이 지난 오전 10시 13분에 접수가 됐는데 근데 관련 규정상 부두에 접안을 하려면 유도선이 4척이 앞장서서 이제 길을 뭐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네. 근데 접안 100m 정도를 앞두고 원래 속도와 원래 방향을 벗어난 형태로 이렇게 접근을 하다가 이 송유관과 부딪힌 거고요. 네. 사고 직후에는 밸브 차단기 전기 장치로 이제 저절로 밸브가 잠겨야 되는데 그게 고장 나 버렸어요. 네. 그래서 한 111m 떨어진 육상에서 이제 밸브를 수동으로 잠그기 시작을 했고 이를 어느 정도 처리한 다음에 그러니까 38분 정도 지나서 이제 해경에 신고가 접수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그 관련 지역 주민들이나 뭐 해경이나 공무원들이 설 연휴 내내 이제 방제 작업을 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조선이 송유관을 들이받아서 네. 이제 기름이 유출된 거고 네. 또 밸브 차단기 전기 장치까지 고장이 나면서 네네, 수동으로. 네, 네. 사고가 이제 이렇게 발생을 한 건데요. 그런데 문제가 이제 초기에는 800리터 정도가 유출된 걸로 알려져서 뭐 그리 심각하게 여겨지지는 않았습니다. 네네. 그런데 나중에 해경에서 16만 4천 리터의 원유가 유출됐다라고 발표했죠. 그렇죠. 저도 이날 당일날 네. 사고 소식을 접하고 저희 여수 환경운동연합에 바로 연락을 했고요. 네. 그랬을 때도 이제 뭐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거는 800리터 뭐 드럼통 4개 분량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크게 걱정은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네. 16만 4천 리터라는 거예요. 해경은 사고 당일날 육안으로 이제 쭉 보고는 한 10톤 정도, 10톤 정도가 800리터, 뭐 1000리터 이 정도 보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게 추정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송유관을 관리하고 있는 GS 칼텍스는 아무 얘기가 없었고 그리고 이제 며칠이 나흘이나 지난 다음에 지난 3일에 공식 브리핑을 하면서 원유와 나프타 등 이제 164톤의 원유가 나온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송유관이 각각 지름이 60인치, 그다음 30인치, 18인치이고 원유, 그다음 나프타, 원유 보조관 이 3가지 관인 걸로 확인이 됐고요. 유조선 충돌로 16만 4천 리터의 원유뿐만이 아니라 네. 뒤늦게 확인된 거는 유해화학 물질인 나프타 7만 리터까지 유출된 걸로 그렇게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유출된 기름이 유독 독하다라는 주민들의 증언이 있다고 그렇죠. 합니다. 이건 예. 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설 연휴 때였잖아요. 네. 그래서 주민들이 나와서 방제를 다 했는데 어떤 게 유출됐는지 공식 발표한 게 2월 3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네. 방제는 유출되고 나서부터 바로 한 거거든요. 근데 마스크도 제대로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방제 작업을 하다가 주민들이 사실 웬만하면 병원에 잘 안 가죠. 네. 근데 지금 수십 명이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 상황일 정도로 뭐 구토, 뭐 어지러움증, 뭐 현기증, 뭐 두통 이런 걸 지금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때 원유와 함께 유해화학 물질인 나프타 7만 리터가 같이 쏟아졌다는 겁니다. 근데 네. 이 나프타라는 거는 발암성뿐만 아니라 피부가 부식이 되고 그리고 생식세포 변이 등 이를 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유해화학 물질이기 네. 때문에 사실 방제 작업을 할 때 단순한 마스크로도 안 되는 거였어요. 방제 전문 기구를 사실은 쓰면서 예. 했어야 되는 건데 근데 급하게 하면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된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이렇게 방제에 나선 데다가 또 이런 네. 유해 화학 물질까지 이렇게 네네. 누출이 되는 바람에 네. 더욱더 독하게 느껴지는 거군요. 그렇죠. 그 네. 원유 자체도 저는 이제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때 제가 그 방제 쪽 담당을 했었거든요. 저희 네. 단체에서. 근데 원유 자체도 굉장히 독합니다. 네. 그래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머리가 아프고 그리고 한동안 그런 후유증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는 나프타라는 유해학 물질까지 같이 있었기 때문에 더 네. 심각한 결과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차 오염, 2차 피해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제 해안 주민들과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이번 기름 유출 사고가 또 얼마나 큰 악영향을 네네. 미칠까거든요. 네네. 어떤 영향을 줄까요? 여수에서 이미 95년에 사고가 났었고 20년 전이죠. 그리고 2007년에 태안 사고가 난 것도 있고 그리고 알래스카 앞바다에서도 굉장히 대량의 원유 유출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출 사고 이후에 생태계의 변화 등을 쭉 모니터링 해온 것들이 있는데요. 우선 해안 서식지에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기름띠가 바닷가로 다 밀려오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건데 그나마 미생물에 의한 분해나 광분해로 상당히 많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퇴적층에 의해서 덮이게 되면은 그게 분해되지 않고 오랫동안 잔존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먹이사슬을 통해서 계속 오염 축적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류에 미치는 독성은 이제 짧은 기간 동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 수용성 오염 물질을 통해서 이게 흡수가 되면서 이제 그 독성에 의해서 어류들이 폐사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근데 물고기 배아들 같은 경우는 아주 낮은 양의 독성으로도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름 잔유물이 장기적으로 이제 배아애들에게 이제 노출됐을 경우에는 성장 저해나 기형이나 행동 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인재이지 않습니까? 이런 인재는 더 이상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대비도 잘하고 예방을 좀 철저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방도 중요하고 네. 벌어진 다음에 대처를 좀 빨리빨리 해야 진행을 되는데 해야겠죠. 지금 2번이나 큰 사고를 예. 겪었으면서도 3번째에도 제대로 대처를 못해서 피해를 키웠다는 거는 굉장히 뼈아픈 걸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995년에 이어서 같은 장소에서 또다시 발생한 검은 재앙에 어민들의 속이 검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생태계가 회복되는데 지역에 따라 최소 수개월에서 수십 년이 걸리기도 하는데요. 대형 기름 유출 사고가 해마다 끊이지 않는 만큼 사고 후의 처리보다 예방에도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